월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안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제가 어제 이제 뉴스 이렇게 또 해가지고 딱 올려드렸는데 어제는 또 이제 조회수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댓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어제 또 이제 댓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온 것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또 남기셨더라고요. 제 이 뉴스를 오늘 이렇게 또 보는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막 희죽희죽 거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뉴스를 한다고 좀 웃지 말고 그냥 똑바로 해라. 그냥 뭐 스피치 학원에 뭐 등록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그냥 뭐 말 좀 똑바로 할 수 없겠느냐, 웃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댓글을 달더라고요. 우선 제가 하고 있는 이 아침에 맨날 이렇게 또 올려드리는 거는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채널은 뉴스 채널이 아닙니다. 공영방송도 아니고요. 뭐 MBC, SBS, 뭐 KBS도 아니고 뭐 CBS, 로이터 통신, CNN, 뭐 팍스뉴스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개인 채널이에요. 제 채널은 브이로그입니다. 제가 2019년도 이제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튜브 생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브이로그만 이렇게 또 올리다가 그런데 제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이 핸드폰을 켜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렇게 또 켜가지고 옛날에는 페이스북 보고 그 다음에 뉴스 이렇게 또 보는 것이거든요. 뉴스 이렇게 또 보면서 뭐 요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누워서 이제 핸드폰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보는 거야. 막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제가 이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뉴스를 보는데 이거를 그냥 제 일상 얘기들을 이렇게 또 쏟아내는 곳이 바로 제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침에 어차피 뉴스를 보는 거 좀 더 많이 봐가지고 뉴스를 아침마다 같이 제 시청자분들과 제 구독자분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어차피 아침마다 뉴스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미국에 있는 뉴스를 이렇게 또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미국에 계신 이 한인분들한테 좀 이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읽은 거 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얘기만 이렇게 했어요. 이러이러한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왔더라 하면서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제 아침마다 이렇게 또 뉴스 올려드리는 거 이제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뉴스 제가 읽은 거 이렇게 또 캡처를 해가지고 그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뭐 10분이었다가 20분이야 30분이야 왜냐하면 읽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막 보는데 한 2시간 정도 봅니다. 2시간 정도 보고 그리고 그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또 얘기를 할지 다 서머라이즈를 해요. 서머라이즈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영상 촬영을 한 1시간 동안 해요. 1시간 동안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집을 합니다. 편집 제가 좀 빨라요. 편집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아침에 제가 한 7시 한 20분쯤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애들 데려다 주고 오면 한 8시 한 10분 정도가 돼. 그때부터 신나게만 뉴스 봐요. 뉴스 보면 한 10시까지 돼. 그 다음부터 막 영상을 막 찍으면 한 11시가 돼. 그러면 또 11시부터 막 편집을 해. 편집을 막 하면은 한 12시가 돼. 그러다 보니까 제 뉴스가 보통 한 12시에 이렇게 또 올라가거든요. 12시에 딱 올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 뉴스를 하는 그 취지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본 뉴스를 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듯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피 이렇게 또 마시면서 또 제 구독자님들께서 구독을 이렇게 또 5달러씩 이제 매달 이렇게 또 주시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뭐 구독 같은 거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다시는 거예요. 저 이제 좌님한테 뭐라도 좀 드리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독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는 거 그 뭐 알려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구독 버튼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구독에다가 가입이 있어. 가입을 하면은 뭐 한 달에 뭐 5달러인가 이렇게 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아재 잔한테 커피라도 사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또 아니 구독 버튼 그러니까 구독이 아니라 그 가입 버튼 넣은 거 가지고도 옛날에 말이 많았어. 아니 제가 넣은 게 아니라 이 구독자분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게 있나요? 해서 이제 넣은 것이에요. 넣으니까 뭐 유튜브를 하는데 뭐 돈을 이렇게 또 받았냐고 그지 새끼 아니냐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가입을 하지, 아니, 그러니까, 구독은 꼭 해주십사 하는데, 가입은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커피를 사주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예, 이거 제가 막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저한테 이제 커피를 사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밑에 네, 이 가입 버튼을 눌러주셔가지고 네, 뭐 매달 $5씩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한 뭐 열 몇 분이 돼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저는 이제 항상 예, 커피 하루에 뭐 한두 잔씩 마셔요. 네,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애들 이제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이제 네, 저희 집 바로 앞에 네, 이제 타운센터 이제 파네라가 있어가지고 파네라 가가지고 네,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또 네, 마시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네, 제가 네, 지금 이 뉴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제 일상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하나의 부분이면서 그러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하듯이 하는 거예요. 저는 공영방송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가 막 이 뉴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니 얘 왜 이렇게 웃으면서 실실대면서 뉴스를 해? 아니 왜 이렇게 편향되게 뭐 정치적으로 그리고 저한테도 막 뭐 좌파네 뭐 민주당 판에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 저는 좌파나 우파나 뭐 그런 것도 몰라요. 정치에 대해서도 뭐 잘 모르고 그냥 뉴스를 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트랜스젠더 싫어하니까 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막 이 절도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900 이하로만 뭐 훔쳐라라는 그런 뭐 표지판까지 이렇게 또 생기다 보면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뭐 기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당하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 판결도 이렇게 또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 뭐 이슈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트랜스젠더 싫어하고 캘리포니아 뭐 노숙자 늘어나는 거나 뭐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인간성도 별로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부자들 정책들만 이렇게 또 내놓을 것 같다라고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막 이 새끼 좌파다 우파라고는 거의 안 해요. 거의 다 저한테 뭐 좌파다, 막 민주당 시키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민주당이고 뭐 공화당이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라고 뭐 부르시던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선 뭐 범죄자이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고요. 그리고 뭐 트랜스젠더 저 싫어하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경제가 좀 더 잘 돌아가게 하는 거를 이렇게 또 지향을 하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좋아해야 돼. 아니면은 뭐 좌파면은 다 좌파면 극단적인 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뭐 어제는 댓글들이 또 이렇게 또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남기셨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하는데 막 이 새끼 왜 이렇게 실실거려? 아니 왜 뉴스를 하는데 이렇게 편향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냥 제가 이제 뉴스 본 거 이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느낀 거 얘기를 하는 게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채널이거든요. 개인 공영방송이 아니에요. 개인 채널인데 이 몇몇 분들이 이렇게 또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뭐 공영방송 같이 해야지 왜 이렇게 웃냐? 가서 스피치 학원 등록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제 영상, 이 뉴스 영상, 요거 말고, 그 뭐 MBC, KBS, 뭐 SBS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구독은, 해지하지 말아주시고, 구독은 하시면서, 제 브이로그 영상도 또 재밌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뉴스는 딴 거 보세요. 이게 너무나 좀, 제가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 안 웃으면서 이렇게 이 유튜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하는 이 영상들이 좀 이제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다른 영상 이런 뭐 KBS 영상, 뭐 MBC 영상, SBS 영상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어제 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뉴스가 뭐 조회수가 막 거의 막 17,000 막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댓글도 이렇게 또 많이 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죄송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그러면서 미국에 지금 이런 뉴스가 지금 가장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케네디 주니어 지금 보건부 장관 그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지금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케네디 주니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수많은 이 뭐 의료 전문가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나 다 지금 나한테 반백신 추종자야. 이 백신을 사람들이 안 맞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사망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반백신 추종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케네디 주니어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케네디 주니어를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항상 이 백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계속 이렇게도 제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안전한 백신은 없다. 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백신에 대해서 중요성은 알기는 알지만 안전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100% 완벽한 백신은 없습니다. 당연히 부작용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그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효과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 백신을 맞아야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 같은 것들이 안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는 건데 그런데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백신의 중요성은 알기는 알지만 위험하다. 이 백신 부작용이 많다. 그리고 이제 백신 승인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는 비영리 단체를 이렇게 운영을 한 이력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하게 이 케네디 주니어는 반백신 이 추종자라고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부 이제 장관에 이렇게 또 데려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이며 의사 선생님들이 죄다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뭐 백신에 대해서 맞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보건부 장관이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미국에 이 보건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은 진짜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케네디 주니어는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자신의 이미지가 그런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반백신 추종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뽑아달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보건부 장관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보건부 장관이 이 미국에 있는 보건기관을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트럼프 행정에서 1조 7천억 달러가 나온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 1조 7천억 달러를 어디다 써야 하는지 이렇게 분배를 하는 뭐 백신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뭐 맞추고 뭐 그런 거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1조 7천억 달러를 가지고 잘못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 사람들의 건강은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돈을 이렇게 또 엄한 데다가 돈을 이렇게 또 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또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케네디 주니어는 이 청문회를 잘 통과를 해가지고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산하에 이 트럼프 대통령 이 행정부의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수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연방 공무원들한테 자진 사퇴를 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오퍼를 넣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자진 퇴진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2월 6일까지 이 데드라인을 이렇게 또 줬다고 하는데 2월 6일까지 자진 퇴사를 이렇게 또 하면은 9월 30일까지의 급여를 주겠다. 퇴직금 같은 거죠. 퇴직금 같은 건데 9월 30일까지 이 퇴직금을 이렇게 또 줄 테니까 급여를 이렇게 또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또 주는 거죠. 8개월 정도의 급여를 줄 테니까 당장 나가라. 라고 이제 모든 연방 공무원한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부터 일을 안 해도 된다. 지금 당장부터 일을 하지 않고 급여는 이 9월 30일까지 나갈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퍼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지금 뭐 미국을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 입맛대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지라고 해가지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앉혀놓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연방 정부의 지출을 엄청나게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출을 줄이려는 게 이 엄청나게 그 갑부들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의 세금을 지금 줄여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부자들의 그 인컴 텍스 그 컷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연방정부에서 이제 쓰는 그 돈들을 다 컷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저희같이 이런 뭐 중상층들이나 뭐 저소득층들한테 이렇게 또 돌아가는 그런 혜택들을 다 끊어버리고 부자들한테 텍스 컷을 해준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어느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봤는데
뭐 35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만 지금 텍스컷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35만 달러 이하로 버는 이 애뉴얼 인컴 텍스요. 연봉이 35만 달러 이하로 이렇게 또 버는 사람들은 뭐 거의 변동이 없대요. 인컴 텍스 거의 변동이 없대. 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건지,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사람들을 개 돼지로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이제 자신의 그 X 있지 않습니까? X 계정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또 인용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나갈 사람들은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이렇게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트위터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80%가량을 다 해고를 이렇게 또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다지라고 하는 뭐 정부 효율 부서를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연방 정부의 공무원들 한 80%가 다 잘릴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연방 정부 지출을 다 지금 프리즈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다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저번 대선 때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공화당에서 프로젝트 2025라고 해가지고 진짜 어마무시한 구구 정책들이 담긴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온 것과 지금 똑같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2025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 정부 지출을 그냥 전부 다 프리즈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또 담겨 있대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똑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프로젝트 2025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대선 때 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나는 이 프로젝트 2025랑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그런 책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프로젝트 2025 만든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 영상에 막 유출이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연방정부 지출을 지금 다 끊고 있거든요. 다 끊고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또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연방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출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이거는 거의 다 대부분 이 중산층들, 이 공무원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해가지고 나란 일을 이렇게 또 하게 만듦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중산층들한테 직접 이 돈을 이렇게 또 뿌리는 것이거든요. 뿌려가지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연방정부의 지출을 이렇게 또 끊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누군가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 돈들을 쓰는 게 다 기업들에서 이렇게 또 써야 되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그런 뭐 텍스컷 해주고 뭐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예전 역사를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뭐 기업들이 탐욕만 어마무시하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직원들을 생각이나 할까요? 무조건 가장 적은 임금을 주면서 가장 최대한의 효율성을 이렇게 뽑아먹으려고 하는 게 바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잘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연방정부 지출을 이렇게 또 줄여버리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중산층들의 돈을 굉장히 많이 찔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중산층들이 돈이 좀 있었어요. 이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중산층들이 돈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가 이렇게 또 힘든데도 불구하고 미국만 이렇게 또 잘 나갔었는데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미래가 좀 걱정이 듭니다. 지금 연방정부에서 돈을 다 끊어버리고 기업들한테 다 맡기려고 하고 있는데 탐욕이 가득한 이 기업들에서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은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노스캐롤라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어느 이제 교도소에서 어떤 수감자가 탈출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탈출하게 되면서 이 교도소에 그 환풍기 있지 않습니까? 벤트 거기를 이렇게 뭐 천장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거기를 기어가가지고 영화처럼 진짜
탈출을 했대요. 네, 탈출을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인메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동료 수감자들이 예, 그 침대에다가 뭐 이불 같은 걸 둬가지고 이 사람이 탈출한 사람이 자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하는 등 막 도와줬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감옥소에서 교도소에서 한 명이 이렇게 또 탈출을 해가지고 지금 잡으려고 수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탈출한 이 수감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왜 이 교도소에 있었는지 이렇게 또 보면은 경찰관을 이렇게 또 총으로 이렇게 또 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살인 미수로 이렇게 또 잡혀가지고 이 수감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경찰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또 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이 주민들한테 좀 조심 좀 해라. 한 명이 탈출을 했다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린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아마 이 그린랜드 우리 미국이 가져야 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뭐 덴마크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뭐 자치령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뭐 그린랜드는 지금 팔려고 내놓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그러면은 이 그린랜드 거기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투표를 하게 해라. 미국에 편입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은 그냥 계속 남고 싶은지 아니면은 뭐 인디펜던스 독립을 하고 싶은지 그린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투표를 해봐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린랜드에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 그린랜드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85% 정도는 이 미국에 편입이 되는 거를 이렇게 또 반대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에서는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이 그린랜드가 이제 미국에 편입이 되는 것을 이렇게 또 원하는 사람들은 단 6%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그린랜드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55% 정도는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이 덴마크 시민권을 유지를 하고 싶어 한다. 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단 8%만이 미국의 시민권을 이렇게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의 시민권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포레토리코 보세요. 포레토리코 보면은 미국령인데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시민권이 아니라 뭐 좀 이상한 게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권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린랜드에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런저런 얘기들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막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렇게 덴마크 뭐 그린랜드에서는 이런 난리도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데 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막 이 시선을 딴 데다가 이렇게 돌려놓고 뒤에서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말마다 굉장히 많은 이슈를 이렇게 또 몰고 오는 것은 이제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또 보는데 이런 영상이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어제 봤거든요. 무슨 영상이냐면은 이 F-35 이 미국의 뭐 최신의 그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전투기가 어제 이렇게 또 훈련을 하다가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또 훈련했다고 해요.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또 훈련을 하다가 그 전투기가 갑자기 통제력을 이렇게 또 잃어가지고 뺑글뺑글 돌더니만 아래로 추락을 해버리더라고요. 추락을 해가지고 뻥 터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영상을 이렇게 또 보고 막 이렇게 막 종이장처럼 막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추락을 하는 거예요. 추락을 하는 걸 보고 이거 뭐지 RC 비행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떨어지면서 폭발을 하는 것을 보고 이거 뭐야? 진짜 F-35였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이제 걱정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거기에 전투 조종사가 있었나? 라고 걱정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 조종사는 이 추락을 하기 바로 전에 이제 탈출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영상에 보니까 탈출해가지고 그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또 내려오더라고요. 정말 다행히 이 목숨은 이렇게 또 건졌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이 알래스카에서 이 F-35 이렇게 또 훈련을 이렇게 또 하다가 갑자기 막 뭐 문제가 이렇게 또 있었었대요. 이 착륙을 하려는 그 도중에 문제가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조종사가 이거 비상사태다라고 하면서 탈출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비행기 한 대는 이렇게 또 날려먹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조종사는 또 탈출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또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뭐 전투기가 이렇게 또 탈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의자에 이 로켓포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 로켓포가 갑자기 팡 터지게 되면서 푸슉 하고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무슨 우주선 로켓처럼. 그래가지고 이때 어마무시한 그 압력, 뭐 9G인가 뭐 10G까지 이렇게 또 더 되나? 더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어마무시한 이 압력을 이렇게 또 견뎌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비상 탈출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목뼈가 부러질 때도 있고 뭐 디스크가 이렇게 또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바로 쓰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조종사는 계속 이렇게 또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인도 북부에서 뭐 힌두 최대 축제가 이렇게 또 열렸다고 합니다. 뭐 콤부 멜라라고 하는 무슨 뭐 힌두교 뭐 최대 축제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몰리면서 무슨 뭐 강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이 강에 들어가가지고 뭐 순례 의식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너무나 이렇게 또 몰리다 보니까 압사 사고가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압사 사고가 이렇게 또 벌어지게 되면서 최소 30명이 지금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60명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또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힌두교 최대 축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사망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뭐 앰뷸런스 오고 막 실려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축제 계속해가지고 뭐 술래 같은 거 막 강에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계속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야, 이 압사 사고는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이런 여성분들이나 뭐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좀 이 보통 이 남성에 비해 가지고 체구 이 몸이 이렇게 또 작으신 분들은 이런데 진짜 취약하거든요. 자칫해가지고 이렇게 깔리면은 그냥 이 압사 사고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이 압사 사고 이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니까 한국의 그 이태원 그 압사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갑자기 이렇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벌어졌었죠.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가자지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랑 이렇게 또 휴전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휴전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마침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가자지구로 본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초토화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 팔레스티안 사람들을 이집트 그리고 이 요르단에 좀 이제 나눠가지고 좀 받아달라. 라고 이집트 요르단에다가 이렇게 또 부탁 제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자마자 막 이집트랑 막 요르단이랑 우리는 벌써 굉장히 많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받았다.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아니 우리나라 땅에 우리가 있는데 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또 가라고 하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제 떠난다고 해요. 만약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뭐 이집트나 막 요르단으로 가 그러면은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한테 넘어가지 않을까. 당연한 게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 땅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휴전한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뭐 남부로 이렇게 또 대표를 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북부로 지금 계속 무빙을 하고 있다, 옮겨지고 있다, 계속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강제 이주 정책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기는 우리 고향이다, 우리 땅에서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폭격과 이런 뭐 공격도 지금 다 이렇게 또 견뎌냈는데 우리 땅을 절대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 가자지구에서 이렇게 또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이 일방적인 공격인 공격인데 전쟁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지금 15개월 정도가 지났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15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망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6,000여 명이 지금 넘어섰다고 하고요. 그리고 190만 명 정도가 피난길에 이렇게 또 갔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전쟁은 진짜 항상 상처만 이렇게 또 남기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쟁은 진짜 절대로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40 몇 년 동안 이렇게 또 살면서 전쟁, 뭐 본격적인 전쟁을 이렇게 지켜본 적 없었거든요. 뭐 당연히 뭐 90년대 이라크 전쟁도 있었었고 뭐 그러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짧게 이렇게 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사회 활동에 이렇게 또 하면서 본격적인 이런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이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 먼저 이렇게 또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되는 게 처음 이렇게 또 경험을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진짜 너무 참혹한 것 같아요. 절대로 전쟁은 좀 안 일어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둠스데이 이제 클락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운명의 시기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 지구 종말에 얼마만큼 이렇게 또 가까워졌는지 그 시계가 있거든요. 그 시계가 있는데 지난 2년 동안에는 90초로 이렇게 또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초가 이렇게 또 줄어들어가 가지고 89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이게 1초가 더 앞당겨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둠스데이 클럭이 이렇게 또 앞당겨졌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 하면은 우선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핵무기 확장, 그리고 뭐 푸틴이 뭐 핵무기를 쓴다는 만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이제 불안정 사태, 막 이스라엘이 막 전쟁하고 있고 뭐 이란이 나와가지고 막 난리치고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이제 불안정, 그리고 뭐 팬데믹 위험, 거기에다가 군사 분야에서의 이 AI 사용, 요것들 때문에 지금 이 둠스데이의 클럭이 더 이렇게 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둠스데이 클럭이라고 하는 게 1947년도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최대로 이렇게 또 벌어졌던 그 시간이 17분이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또 가까워져가지고 이제는 89초이다. 그렇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둠스데이 클럭은 뭐 핵전쟁 같은 그런 이 인류를 위험 시점을 이렇게 또 상징을 하는 클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굉장히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또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뭐 단시간에 이렇게 89초 만에 전 세계가 이렇게 또 종말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이렇게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걸 이제 클럭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럭이 벌어지면은 벌어질수록 안전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지금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은 지금 최근 몇 년간 계속해가지고 둠스데이 클럭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협력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또 협력을 해가지고 벌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발 좀 벌려줘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이 0%고, S&P 500 같은 경우를 보면은 0.3%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스닥은 한 0.7%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는 2025년도 금리 결정을 이렇게 또 앞두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내릴지 동결을 할지 이렇게 또 정하게 될 테인데, 지금 이 투자자들은 이 100%로 이 금리는 동결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엔비디아는 어제는 이렇게 또 바운스를 하면서 너무나 내려가요. 처음에 17% 내려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렇게 또 바운스를 해서 이렇게 또 올라갔는데, 그런데 오늘은 또 다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번 이 연준이 FOMC가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산하에 이제 첫 번째로 열린 통화 정책 이제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연준 의장 파월이 동부 시간 뭐 한 2시쯤에 이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 연준 관계자들은 지금 이 미국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금리를 동결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이렇게 또 동결이 될 것 같다. 트럼프와 의지와 다르게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이 트루스 소셜 있지 않습니까? 이 트루스 소셜에서 트루스 파이라고 해가지고 이 트루스 이제 파이낸셜이죠. 트루스 파이라고 해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이렇게 또 확장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트루스 소셜의 주식이 지금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 트루스 파이에서는 ETF 그리고 뭐 크립토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나 이 ETF를 이렇게 포함을 한 이 다양한 이 투자 상품을 이렇게 또 출시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야,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서까지 이런 뭐 비즈니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자신이 대통령이면은 자신이 대통령이면서 이런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자신의 비즈니스들에만 좋은 그런 정책들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야, 이거는 좀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좀 그렇긴 그렇네요. 이게 와, 이게 진짜 이게 되나?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연준 의장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발표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거의 확실시 금리는 이제 동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연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미국이 아직도 좀 위태위태하다. 자칫하다가는 이 인플레이션 계속 이제 못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더 이상 이제 내릴 수는 없다. 지금은 내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동결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금리 내려라, 금리 내려라. 그렇지만 이 연준 의장 이제 파웰은 우리는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있다. 이 인플레이션 2% 잡는 거 목표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엔비디아가 이 딥시크 사태로 인해 가지고 17% 폭락을 했다가 뭐 5% 어저께 올랐다가 지금 다시 5% 내려가고 뭐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엔비디아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폭락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겔싱어는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AI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이런 딥시크 같은 이런 진짜 저렴한 이 AI를 이렇게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 저렴한 이 AI의 수요가 폭등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엔비디아는 오히려 더 많은 이 엔비디아치 수요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 더 딥을 이렇게 또 한 거죠. 엔비디아는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AI에 대한 수요는 지금 이 AI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딥시크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낸 것이기 때문에 AI 수요는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폭등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이제 더 잘 나갈 것이다. 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전 CEO 겔싱어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오픈 AI에서 이 챗GPT를 이렇게 또 내놓음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 AI 돌풍을 이렇게 또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오픈 AI에서는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우리 이 챗GPT 그 모델을 가지고 베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챗GPT랑 이제 유사한 그런 이 AI 모델들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 오픈 AI랑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중국 그런 이 AI 기업들을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들의 이 AI 모델을 베껴다가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딥시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뭐 2달 만에 만들었는데 580만 달러밖에 들지가 않았고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그런데 왜 이 챗GPT는 뭐 수억 원이 들어가야 되면 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 AI에서는 분명히 중국에서 우리 거 이제 카피한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계속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기술을 이제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기술 유출 같은 거. 중국에 계속 이제 기술이 유출이 되는 게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막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딥시크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AI 관련이 된 주식들이 1조 달러가 1트리언 달러가 이렇게 또 사라지다 보니까 시총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는 입었죠. 그러면서 이 스타벅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스타벅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스타벅스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하게 되면서 무슨 또 굉장히 유명한 CEO를 이렇게 또 갖다 앉혀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스타벅스를 보면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요.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매출은 좀 별로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CEO가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뜯어 고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스타벅스 내에서 뭐 리필을 이렇게 또 해주는 그런 정책을 다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뭐 스타벅스 그 매장대에 있는 뭐 컨디멘트들 그거 다 빼놨었는데 그거 다시 갖다 놓고, 그리고 뭐 화장실 쓰게 하는 거, 뭐 아무나 와서 이렇게 또 쓰게 하는 거 그거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제 고객들만 이렇게 또 쓰게 만들고 지금 정책들을 계속 이렇게 또 바꿔 나가고 있으면서 예전에 그 스타벅스의 명성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그런 회사 변화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스타벅스 CEO 브라이언 니콜은 지금 우리 계속해가지고 경영 회복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조금씩 계속 내놓고 있다.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바뀌어 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주문 뭐 가속화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주문할 때 너무나 이 옵션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음료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기간이 길어지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개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투자자들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실적이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전망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타벅스의 주식은 계속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장사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